국회 정개특위, 정치개혁특위가 생겼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위원장 모셨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 국회 사상 진보 정당이 위원장, 국회 위원장 맡은 게 최초입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최초로 위원장을 맡은 거예요. 위원장은 보통 뭐 민주당, 자유한국당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했는데 정의당으로 최초, 진보정당으로 최초로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그죠? 네.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똑 맡으셨네요. 네. 근데 위원장 되고 나서 저한테 많은 분들의 첫 질문이 그런데 되겠어? 자, 되겠어에 그 뭐가 되겠어인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선거구제 개편, 선거제도 개편 뭐 이런 이야기인데 네. 이게 이제 일반인들한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일상적으로는 본인들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느껴지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뭐 정치권 내에서 의견 조율도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왜 필요하냐 이거죠 이게. 막 요즘에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그래요? 잘 주무시는 것 같은데 피부가. 보송보송하니. 근데 이제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다. 예. 정말로 이런 논의는 오래됐어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이거 해야 된다는 얘기는 했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퇴임 후에 쓰신 책에서 나는 지금도 선거구제 개편이 정권 한번 잡는 것보다 더 잡는 것보다 정치 발전에 더 중요하다. 네, 지역 감정, 지역구도 타파하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역대로 정말 정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그 대통령들은 제1의 과제로 선거구제 개편을 이야기를 하셨죠. 자,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게 좀 쉬운 용어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용어들이 또 어려워요. 독일식 정당명부제.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촛불 들면서 이제 헌법 1조를 외쳤지 않습니까?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국민으로부터 어떻게 나오냐? 선거를 통해서 그렇죠. 투표 절차를 통해서 내 주권을 위임하는 건데 문제는 국민들이 다 투표해서 뽑은 국회의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뭐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뭐 저기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상해져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있고 내 뜻을 반영하는 국회의원은 없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내 주권을 위임을 했는데 이 국회가 민심하고 현격하게 다르게 돌아간다고 하면은 무엇이 문제인가 따져봐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럼 내가 주권을 위임하는 절차가 뭐 어디 왜곡됐나? 아니면은 또 뭐 사람을 잘못 봤나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주권자인 주인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하는 이유는 하여튼 국회가 똑바로 못하고 신뢰도 제로에 가깝습니다. 뭐 거의 항상 꼴찌입니다. 1.8%니까 불신임이라고 봐야죠. 98%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이유가 뭐냐 따져볼 때 여러 가지 국회 정치권이 혁신돼야 될 과제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내 주권이 위임되는 절차가 크게 왜곡됐다는 거 이걸 바로잡자는 게 지금 선거구제 개혁이거든요. 그걸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나를 대리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의민주제죠. 그런데 국회의원도 물론 대리하지만 국회의원 이전에 정당이 대리하는 거죠. 이걸 많이 놓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 국회에서 보면 당론 대 당론으로 협상을 통해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론의 이견을 갖고 있는 어떤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거기다 뭐 자기 이견을 가지고 소신껏 행동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가장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치권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당 지지, 국민들의 정당 지지에 부합하는 의석수가 일치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비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들 여론조사는 늘 지지가 80%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민들 80%는 보수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80%는 보수든 진보든 어쨌든 확고한 평화
대한 그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회에서 그에 따라야 되는데 판문점 선언 네. 판문점 선언 비준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0% 정도가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해서 지지하면 국회도 한 80% 정도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네. 뭐냐면은 이 국민의 뜻하고 달리 예를 들면 지금 자유한국당 이걸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과다대표돼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내가 투표하는 국회의원만 쳐다보는데 실제로는 정당 간에 어떤 협상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당이 나를 대리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당의 지지율만큼 의석수가 나와줘야 되는데. 보장이 될 때 큰 어떤 그 국정 운영에 주요 정책들이 민심 그대로 반영이 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네. 연동이라는 게 뭐 연동이냐? 정당 지지율에 연동해서 의석수가 보장되는 제도로 가자 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정의당이 지금 의석수가 몇 석이죠? 의석수가 지금 5석입니다. 5석입니다. 원래 6석 받았었습니다. 근데 10% 정도의 지지율이란 말이죠. 네. 대체적으로 지난 총선 때. 그러면 그 국회의원이 300이니까 300으로 해서 10%면 30명 정도는 국회의원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전 국민 중에 한 10% 정도는 정의당이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구가. 그 10%를 대변할 숫자가 그러면 30명 정도는 국회에 들어가야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 5석밖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총수께서 잘 정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을 10%를 주면 10%만큼 정책 영향력을 행사해라 그렇죠. 이 얘기인데 네. 행사하려면 의석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지율에 비해서 의석수가 너무 과소하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그래서 소선구제가 뭔지를 또 설명해 주세요. 네, 거꾸로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전 19대 때도 보면 그러니까 19대 때 보면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가 이제 43% 받고 네. 50% 이상의 의석을 가졌는데 이거는 매우 심각한 게 뭐냐면 과반 의석 이상을 갖는 것은 절대 권력을 갖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실제 국민의 지지는 과반 이하인데 과반 이상의 권력을 갖게 된단 말이죠. 네. 이런 불일치 때문에 지금 국회가 민심과 괴리돼 있다. 물론 이것만이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지금 이제 역대 뭐 김대중 대통령님 또 노무현 대통령님 또 최근에 우리 노회찬 대표까지도 선거구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이유고요. 지금 이제 이게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지금은 이제 지역구에서 한 사람 1등만 뽑지 않습니까? 소선거제라고 해서 5, 6 후보가 있는데 1등만 뽑는 거죠. 그중에 한 표라도 많은 사람 한 사람만 뽑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49.9%와 50.1%가 있는데 그럼 49.9%를 지지한 사람들의 표는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죠. 완전히 사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대 총선을 기준으로 보면 당선자 유효 투표보다 낙선자들 표는 다 사표가 되니까 사표가 그렇죠. 50%가 늘 넘었어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의 표는 대리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다 사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또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예전에 17대 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그때 당시에 민주노동당인데 진보정당은 1등 단박에 1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3등 1등을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아직은 단박에 아니 이제 후보들이 지역구에서 지역구에서 이제 1등 하기가 힘들지만 한 2, 3등 하는 거 3, 4등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 4등, 2, 3등 한 건 다 사표가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한 사람이 6만 9천 표만 받으면 한 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있었는데 우리는 한 명 당선되는 데서 46만 표가 소요됐다 이 얘기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정의당을 찍은 표 46만 표가 의석 하나를 만든 꼴이 됐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비례성의 문제에 불일치를 위해서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지역구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더라도 이 소선거구제가 정당 지지율의 비례성을 담보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선출 방법으로 비례제도를 두는 거죠. 연동으로 두는 거죠. 보통 1대1로 두거나
어떤 경우엔 100% 비례로 하거나 북유럽은 다 100% 비례입니다. 예. 그리고 60% 이상으로 하거나 예. 아니면 이런 제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하원제를 두거나 예. 다양한 방법으로 보강하죠. 그거를. 보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비례대표가 지금 47석밖에 안 되거든요. 예. 253석이 지역구란 말이에요. 예. 지역구 지역 대표성이 83%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대표성이 과다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늘 비례성에 문제가 생긴다. 예. 이걸 조정하자. 그러면 방법이 비례대표를 늘리고 그래서 전체 의원수를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겁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저 있는데 비례를 어쨌든 뭐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는 1대1이지만 지역구하고 비례가 당장 우리가 300석이라는 작은 의석 가지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리고 급격하게 네. 1대1로 하려면 내 지역구 없어지는데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국회의원들 찬성 안 하죠. 예, 그래서 불가능하니까 선관위가 2대1의 기준을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근데 15대 때 300명을 2대1로 해서 지역구 2로 하고 예. 비례를 100명으로 늘리자 하는 안을 냈는데 예. 그것도 이제 53석의 지역구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더 줄이냐 또. 내 예. 금배지 날아가는데 누가 이 법안을 찬성을 그래서 하겠습니까? 안 돼 이게 항상. 예. 그래서 20년 동안 안 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어쨌든 이 터널을 넘어서려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국회의원 의석을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다. 예. 이런 현실적인 접근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의석 정수를 늘리자는 것은 네. 꼭 그 연동형 비례대표의 필요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원 정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이 주제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저는 동의하는데 충분히 공감하고요. 근데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낮다 보니 이런 이유로 하여 차근차근 설명한 다음에 그러니 국회의원 숫자를 좀 늘려야 한다라고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없이 그냥 국회의원 늘리자고 하면 거의 다 반대예요. 그럼요. 지금은 뭐 아니 니들이 잘한 게 뭐 있는데 숫자만 늘리냐. 예. 신뢰도가 낮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는 그 주권자를 외면한 배신한 정당한 국민의 불신 이게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불신을 역이용해서 기득권 정치를 계속 유지하려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 대목은 제가 또 말씀드린. 근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잘 구별해내느냐가 왜 안 되는지를 좀 설명하죠. 고민이 큰 거예요. 그동안 왜 안 되느냐.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도 하나, 그러니까 그 의석 그 지역구를 줄여야 되니까 잘 안 됐다는 것도 있고 그게 아니면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국민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고 그게 어려운 점도 있고 또 하나는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보수 야당 같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수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 기반이 확실하고 1등을 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 보수 야당이 받은 전체적인 지지율보다는 의석수가 항상 더 많았고 유리하지 않습니까? 바꿀 이유가 없죠. 이때까지는. 근데 이번에 절호의 찬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수 야당의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좀 낮아요. 지금. 낮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될 것 같거든요. 소선구제에서 본인들이 이긴 2등을 할 확률이 높을 것 같거든요. 그럼 국회의원 수가 확 줄어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그 자유한국당에서 내신 법안 중에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이면서 중대선거구제로 하자. 네. 그 안도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저는 우리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찬스가 생긴 거예요. 예, 보수 야당이 국회를 어쨌든 이제 국민들이 불신하는 건 똑바로 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든지 또는 늘리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는 쪽의 생각은 민주주의를 더 확대하고 강화하지 말자는 뜻이에요. 네. 최소한의 민주주의만 유지하고 싶은 분들이 늘 반정치를 선동해 왔어요. 제가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1980년도 그때 이제 민주화의 봄 시절 아닙니까? 네. 그때 조선일보의 그 김대중 주필께서 그 사설 하나 칼럼을 하나 쓰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민주화 돼봐야 민주화 돼봐야 뭐 정치인들 사욕에 나라가 분열될 판이니까
기존 정치인이나 정당에 맡기지 않고 새 정치 세력에 맡기자 해서 전두환 정권의 신군부를 합리화시켜줬단 말이에요. 또 예를 들면은 과거에 그 이건희 회장이 정치는 삼류도 아니고 사류다 해서 크게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그러니까 어떤 낭비나 비효율로 규정함으로써 정치에 관심 끄고 예. 일반 국민들은 끄고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촘촘한 민주주의 또 질 좋은 민주주의가 두렵거든요. 그리고 또 뭐 세금 똑바로 내야 되고 이런 확대되는 민주주의에 반대하고 최소한의 민주주의만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은 늘 반전치를 선도하고 이분들이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고 하고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걸 반대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정치가 잘 못해서 정당한 불신을 표현하는 시민들의 목표는 이분들의 생각은 정치는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강화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러나 기득권을 가진 분들은 민주주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치 불신을 또 막 활용해서 자기가 가진 권한 외에 다른 사람은 그 권한을 못 가지게 하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지금 합쳐져 가지고 네. 이제 의원 정수는 확대하면 안 된다 이런 건데 돈 낭비한다 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정수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국회가 정말 제대로 혁신할 거야. 뭐 문제 제기될 때마다 쇄신 방안을 냈지만 한 번도 이것이 제도화된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비도 줄이고 특권도 줄이면 그거 생각해 볼게. 이런 국민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래도 안 믿어 이런 분도 계신데 된 다음에 늘릴 거 아니야 다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된 적도 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까지 말로만 했지. 그래서 잠깐만요. 이게 왜 안 됐냐를 한번 설명드렸고,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 중에 고민하는 주제가 아니다 보니까 국회의원들 항상 고민하지만. 설명을 좀 자세히 해줘야 됩니다. 이게 왜 기회인지. 어쨌든 이때까지는 그렇게 보수야당이 할 이유가 전혀 없다가 보수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좀 혹하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항상 주장하다가 민주당 인기가 높잖아요. 지금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한 40% 된단 말이죠. 지지율이 높은 정당은 이걸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지지율이 높은 정당은 1등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 특혜를 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1등만 하면 되니까 40%의 지지율이 하더라도 50% 이상 당선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마침 민주당은 과거에 해왔던 얘기가 있단 말이죠. 쭉 하자고. 네. 그러니까 뺄 수가 없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스가 생긴 겁니다. 그 지지율이 높은 정당은 이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민주당은 이때까지 하자고 말해왔으니까 갑자기 하지 말자고 할 수가 없고. 네. 자유한국당은 관심이 없다가 이제 관심이 생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찬스예요. 정개특위는 출발됐는데 네. 총선은 울렸는데 요 틈을 타고 이제 맞바람 피해서 지금 다른 사람 서로 등 뒤에 가서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총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민주당은 지금 좀 해피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상황이 해피하죠. 그리고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면은 이제 비례 의석이 줄어들죠. 네. 그건 이제 손해 본다고 하는데 손해가 아니라 사실 그 동안에 특권을 누린 건데. 그래도 사람 심리가 어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배가 부르거든요. 예, 그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뭐 저쪽에서 반대할 거다.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이 하고 다니세요. 본인의 뜻을 자유한국당에 그렇지만 이제 투영해서 말하는 거죠. 사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확고한 유지도 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의지를 확고히 갖고 계시고. 마침 또 이해찬 총리도 과거에 총리 시절 혹은 과거 시절에 했던 말들이 있거든요. 다. 아니 그리고 최근에 뭐 연동형 비례대표들은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들이 다 하자고 하면은 네. 뭐 피해가실 방법이 없습니다. 안 할 수는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호의 찬스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은 이게 옛날 호시절이 갔나비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네. 그러다가도 이제 올 수 있는데 이걸 해야 할까? 그래서 지금 일기예보만 계속 보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내년쯤이면 우리 지지율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지지율이 올라가면 이거 할 필요가 없는데 약간 엉거주춤하고 민주당은 우리 지금 좋은데 이거 꼭 해야 될까? 약간 엉거주춤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은 바쁩니다. 지금 이 기회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아니 뭐 꼭 정의당만이 아니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도 같이. 예. 이제 세 당은 뭐 이제 합의가 됐고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그 이 양당 체제는 이제 정권을 뺏긴 날부터 뺏긴 쪽은 결사항전의 자세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협력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잘 되면 안 되니까. 잘 되면 안 되고 상대가 잘 못해야 내가 다음에 득점하는 게 그 양당 체제 그동안에 해왔던 이 소모적인 대결 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체제 하에서는 민생 국민들도 얻을 게 없고 그다음에 성공하는 정부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실적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데 야당이 실적을 안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여당 지지자들은 20년도에 민주당 과반 의석 만들어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생각하시는데 민주당 지지자들 많죠. 근데 과반 의석을 만든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지금 체제에서 제1야당 그러니까 물갈이를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판갈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1야당을 교체할 때 비로소 협력 정치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도 또 국민들이 남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도 지금 이 정치 구조는 무조건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예. 예전에 촛불 들듯이 탄핵할 때 촛불 들듯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정치를 바꾸는 이 지금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하는 절대 절명의 이 한 시기를 6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결단만 하면은 예. 뭐 올해 안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 하고 나면 또 전열을 정비하고 총선 체제로 들어갈 테니까 네. 그러면은 그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가 어디냐에 따라서 자기가 거기서 누리는 인기도가 얼마나에 따라 가지고 이걸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할 거거든요. 의견이 분분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맞습니다. 정신 차리기 전에 해야 되거든요. 아니 이번에는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합니다. 차려야 합니다. 예. 근데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국회의원들의 뭐가 유리하냐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뭐가 유리하느냐. 그렇죠. 이걸 잘 설득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지금은 화가 너무 많이 나 계신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대의민주주의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면 우리가 왜 보통 자식들 속삭일 때 넌 나가 꼴보기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나가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진짜 나가는 부분도 가끔 있어.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는 과감한 국회 개혁을 실천으로 보이면서 제도 개선 선거구제 개편을 국민들의 힘으로 이뤄내야 된다. 이것이 또 이 불신이 오히려 기득권 유지의 방패막이로 역용되면 안 된다. 자, 그 말씀 꼭 드립니다. 큰 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는 설명이 됐고 그러면 비례대표를 어느 정도 늘리는 거가 안으로 와 있어요? 아직 뭐 안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지만 대략.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네. 제가 그때 이제 의원 정수 늘려야 된다는 말을 제가 제일 먼저 했다가 네. 뭐 그때 뭐 네티즌 또 시민들로부터 엄청나게 네. 욕을 먹었거든요. 거꾸로 안철수 당시 의원이었네요. 대표네요. 줄이자고 했죠. 예. 200명으로.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문재인 먹었어요. 당시 대표께서도 한 400명은 돼야 된다 이렇게 어느 자리에서 말씀하셨다가 예. 제가 두들겨 맞는 거 보고 조용히 그 기사가 안 나길 바라셨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이야기한 비례성 2대1로 하는 그 방안을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정치가 잘 되고 우리 민주주의가 더 강화되고 국민들의 의사가 촘촘히 반영되기를 바라는 분들은 당연히 의석수 늘려야 된다. 그 얘기도 왜냐하면은 의석수 늘려야 되는 거. 예. 왜냐하면요 지금 그 스웨덴은 900만인데 398명이거든요. 저 의석이.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299명은 80년도에서 80년대에 그때 4,200만 국민일 때 처음 그러니까 299석이 된 게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한 400석 정도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5,200만이 됐으니까요. 그냥 자연 증감만 넣더라도 한 370명은 돼야 되고요. 370명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OECD 국가를 기준으로 볼 때 대부분의 선진국이 10만 명 이하당 한 명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이 숫자가 적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17만 명당 한 명이니까 국민들 촘촘히 대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강원도에 강연을 갔더니
그 질문하시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우리 강원도는 뭐 인구는 적지만 굉장히 넓은데 국회의원 코 빼기도 멀기 어렵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좀 더 촘촘히 대변될 필요가 있고. 적어도 400 정도는 생각하시는군요. 원래는 뭐 지금 선진국 기준 OECD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한 500, 한 20명 정도는 돼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급격하게 늘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낸 법안은 한 360명 정도로 해서 한 2대 1입니까 이게? 네, 한 2대 1 지역구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한 2대 1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지역구 둘당 한 사람의 비례대표가 있는 거죠. 2대 1이라는 그렇죠. 게. 그렇게 합산하면 360, 한 60석 정도 늘어나는 것이고. 네, 네. 근데 뭐 국민 동의를 구하는 것이 지금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렇죠. 늘리는 건 일단 무조건 부정적이에요. 일단은 늘린다는 말씀 드리기 전에 왜 필요하냐 이게. 그 이제 국회 개혁안을 강도 높게 제시해서 지금 거대 정당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생각이고요. 정개특위가 12월까지 아닙니까? 네, 일단 12월이죠. 연장도 될 가능성이 원래 후기 원구성할 때 특위를 원래 6개월씩 하기 때문에 6개월로 했지만 정개특위는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이전에 하셔야 이전에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시더라도 그 전에 국민들 다수가 이 사안을 이해하고 본인들이 이제 견해를 가져야 돼요. 지금 견해가 없거든요, 사실. 네, 맞습니다. 이해를 해야 견해를 가질 수 있으니까 이 사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도 자주 모시겠고. 네, 이제 공장장님께서 지금 뭐 만드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것보다 지금 선거제도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선거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뉴스를 만들고 있는데 꼭 필요한 일인데 이해가 쉽지 않고 일상하고 좀 떨어져서 이게 쉽게 와닿지 않은 사안이라 여러 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 번 모시고. 저도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협치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협치가 정당의 뭐 몇몇 정치인들이 주관적인 선의로 가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다원적인 정당 질서가 만들어지고 연합 정치가 제도화됨으로써 저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이 가능한 그런 제도를 20년도에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찬스다. 네. 자유한국당도 엉거주춤, 민주당도 엉거주춤 이때 치고 나가서 달성 어느 한쪽이 확실한 힘을 가지고 난 다음부터 안 해요. 절대로. 맞습니다. 예. 찬스가 그래서 각 왔고. 정당의 지지율이 아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 선거제도가 개혁된다는 그런. 제가 보니 이런 기회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안 올 것 같다. 최소한.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불신하는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또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 위한 정치 구도를 만드는 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지금 사실은 야당의 반대로 뭐 민생개혁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좌초되고 있지 않습니까? 개혁을 좀 힘있게 밀고 나가기 위해서도 20년 국회는 민심 그대로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총선은 이렇게 바뀐 제도로 치러야 된다. 네. 그 전에 그러니까 올해 말 내년 초에는 꼭 해야 된다. 이런 취지고 또 모시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자주까지는 아니고 일주일에. 이게 중요한 사안이라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정개위 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